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무역 전쟁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역 전쟁의 흐름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며 세계 경제를 더 깊은 불황으로 밀어넣었던 시기와 닮아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국, 캐나다,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앞다퉈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무역 장벽이 늘어나는 현상은 수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무역 전쟁의 불씨를 다시 지핀 인물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는 재집권에 성공한 뒤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요 무역 파트너국에도 일방적인 상호 관세를 계획하고 있고 이는 이미 4월 초부터 실행에 옮겨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그가 백악관에 돌아오기 전부터 여러 나라는 중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자국 산업이 압박받고 있다며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철강, 화학 제품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졌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산 강철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했고 멕시코는 중국산 화학물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나일론 관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러시아조차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무역 경보에 따르면 제10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입 규제 조치는 4,600건이 넘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16년보다 무려 75%나 증가한 수치이며 2008년의 10배에 이릅니다. 미국의 경우 수입 상품의 90% 이상이 관세나 반덤핑, 할당량 등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946년 수준인 8.4%로 되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던 2016년 당시 평균 관세율은 1.5%였습니다. 만약 그가 남아있는 관세 위협을 모두 실행에 옮긴다면 평균 관세율은 18%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90년 동안 본 적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가져왔던 결과와 유사합니다. 당시 미국은 외국 경쟁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약 20%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응해 다른 나라들도 무역 장벽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 경제는 더욱 위축되었고 무역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후 1947년 미국을 비롯한 20개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며 세계 무역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훗날 세계무역기구 WTO로 이어졌지만 최근 들어 WTO의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WTO가 자국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비판하며 2019년 이후 최고항소기구의 판사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자유무역이 미국의 재앙이었다고 단언합니다. 그가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유럽연합 등과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 기반을 다시 미국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미국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촉진하며 경제 활력을 되찾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 그 여파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들은 위축되며 결국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동반됩니다. 미국 내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락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 BMW는 미국과 유럽, 중국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11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가 이미 여러 블록으로 나뉘고 있으며 지정학적 동맹에 따라 무역과 자본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피치레이팅스는 무역 갈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 많은 나라들은 단순히 중국산 제품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자국의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친환경 기술 등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군수물자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자급자족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는 하나라는 통합의 메시지가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각국은 더 이상 국제 협력을 우선하지 않고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은 여전히 WTO가 분쟁 해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자국의 무역 장벽을 자발적으로 낮추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무역 제한이 협상의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 제조업 부활,
군사 재정비라는 내부적 필요성이 겹치면서 현재의 보호무역 열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트머스 대학의 경제학자인 더글러스 어윈 교수는 지금의 긴장 완화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무역의 시대에서 보호무역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가 세계 경제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모두가 직접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였습니다. 무역 전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각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